네, 안녕하세요. 다음 연애를 위해 노력해야 할 어떤 것에 대해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딩을 듣다가 본인의 상황이 아닌 것 같다 하시면 빠르게 다른 번호를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연애를 위해 노력하셔야 할 거는 근데 제가 첫 번째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껏 해온 뭔가 연애를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이전 연애라던가, 아니면 전에 만났었던, 혹은 연애를 실패했던 뭐 모든 것들, 뭐 썸을 탔다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의해 본인들이 해왔던 행동, 본인들이 쌓아온 업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문매를 쳐맞게 되실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카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전 연애나 아니 이전에 탔던 썸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연애를 해왔던 방식의 어떤 결격 사유나 본인이 잘못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쌓이고 쌓이다가 다음 연애 때, 그러니까 이 다음 연애라는 거는 현재 만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 말고 다음 연애, 현재 만나는 분이 안 계시다면 그 바로 다음에 만나게 될 그 사람 때문에 받게 되실 거고요. 그 업보는 피할 수 없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껏 해온 것에 의한,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한 업보, 이거 자체를 받게 되신다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할 거는 그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다가오는 업보를 피하지 않으면, 만약에 왜 나 지금껏 연애 되게 잘만 해왔는데 왜 무슨 업보를, 나 그렇게 나쁜 짓 한 거 없는데 무슨 업보를 받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뭐를, 혹은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해왔을 뭐 회피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나 이런 점에서는 너에게 내 몹쓸 짓을 하긴 했어. 그래, 내가 이런 점에서는 내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긴 했지 라고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들이 하나씩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회피형이라든지, 무조건 대화를 하고 넘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화 없이 그냥 자기 혼자 멋대로 판단해서 생각해봤는데 미안, 우리 헤어져야 될 것 같아 라고 한 건 아닌지, 혹은 지금까지 연애를 그렇게 해왔던지, 아니면은 피곤해, 뭐하러 이런 것까지 대화를 해야 돼? 그냥 너 알아서 하면 안 돼? 라든지, 뭔가 평상시에 본인이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들, 습관적으로 뱉었던 말들, 본인은 이게 상처가 되지 않고 본인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어림짐작해서 했던 행동들, 말들, 뭐 비언어적, 언어적 표현들, 전부 다 이게 다 업보가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돌아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음 연애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기보다는 다음 연애를 순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쌓인 업보를 다 청산해야만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1번을 뽑으신 분들은 아마 상대가 있다고 해도 금방 깨질 거고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정말로요. 그것도 업보의 한 종류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만약에 현재 만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분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업보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그리고 만약에 업보 청산이 불가능하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다 라고 하면은 이미 업보를 받고 계신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연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연애뿐만 아니라 친구관계에서도 이건 다 해당이 돼요. 뭐 무의식적으로 서열 정리를 했다거나, 나보다 밑으로 봤다거나 무시를 했다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있죠. 그거에 대한 업보가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이 행한 선의, 그건 선의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기기만 이었을 가능성 굉장히 크고, 그것들도 아무리 선의를 베풀었다 하지만 분명히 자기기만, 자기 만족이 있었을 거고, 그걸로 인해 업보가 청산되지는 않을 거예요. 업보가 청산되려면 현재 있는 사람한테 청산을 되도록이면 하도록 하고, 현재 옆에 사람이 없다면 다음에 만날 상대가 당신의 업보 대상자이니까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청산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너 연애 이전에는 좀 쓰레기같이 굴었다지 않았어? 근데 나한테는 되게 잘해주네 라는 말이 목표인 것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치하고 업보 그런 거
다 미신이죠. 카르마는 죽고 나서 청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 살아있는데요.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시다 보면은 더 큰 업보가 더 큰 죄업으로 쌓이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카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제 카드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쁘게 뽑힌 게 이 수많은 영상 중에서도 몇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작부터 첫 번째 카드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쌓은 업보가 만만치 않고 지금까지 쌓아온 세월도 만만치 않다는 것 같아요. 낙숫물이 하루 이틀 떨어져 봤자 바위를 뚫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게 1년, 2년, 5년, 10년, 어쩌면 20년까지 그렇게 쌓이다 보면 결국 바위를 뚫고 내려가잖아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한 자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 자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보를 받다 보면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분명 옵니다. 그때 돼서 후회할 바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 청산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 현재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현재 만나는 사람에게 현재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바로 다음에 만날 사람한테 업보를 청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현재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본인과 비슷한 부류다 하면 그 사람 자체가 업보이니까 서로에게 업보 청산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 때문에 혹은 내가 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객기, 오기, 부리시다가 비명 행사하는 바에는 본인이 조금 아래 취급당하고 본인이 조금 을 취급당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업보를 청산하셔야 다음 연애, 그 다음 연애 혹은 결혼 상대를 찾기까지 어느 정도 순탄한 길을 걷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이 업보를 청산하지 않고 도망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길게 인생을 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짧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본인이 한 행동은 결국 돌아와요. 내가 어딘가에서 선행을 베풀면은 그 선행이 뜻하지 않은 새로운 행운으로 저에게 찾아오고요. 제가 의도가 어떻게 되었든 악행을 하면은 그게 제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제가 가장 취약할 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보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도 업보를 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만, 글쎄 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어리고 세상도 아직 덜 살았고, 하지만 세상을 더 많이 살았고 뭔가 저보다 겪은 게 많을 것 같은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혹은 저같이 업보를 마냥 쌓아만 두는 그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아마 업보를 쌓아도 어느 정도 운으로 혹은 뭔가 잔꾀로 피해 가셨을 가능성 굉장히 큰데, 오히려 그건 악수였다. 그 피해간 업보 과연 사라질까요?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업보는 굴고 굴러서 결국 산사태 마냥 거대한 해일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덮쳐올 테니까, 그 전에 산사태가 되기 전에, 눈덩이가 굴러가기 전에 아주 작은 눈사락일 때 빨리 잡아채서 녹여내든 뭔가 청산을 하던 아니면 빨리 오두막부터 짚던 하던지 여러분들의 어떤 방어 전선 그런 걸 세우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가끔 본인들이 이렇게 행동해도 이런 식으로 대처하니까 잘 되던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에게 상담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계시고, 왜냐하면 어쨌든 그분들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분도 계시고 황혼기에 접어드신 분들도 꽤 계시고, 그런데 단정지어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단정 지을 만한 여러분들이 보고 배운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럴 리가 절대 없지 같은 건 없어요. 그럴 리가 분명 생기고요. 이 업보라는 것도 당연히 다 돌아옵니다. 이 당연이란 단어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니긴 한데 당연히는 업보에는 붙여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그랬을 리가 없죠. 라는 그 마음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이런 식으로 업보를 받나라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번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연애를 위해 노력해야 할 어떤 것에 대한 두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을 듣다가 본인의 상황이 아닌 것 같다 하시면 빨리 다음 번호를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연애를 위해 노력하셔야 될 게 사실 크게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너무 상대방을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상대를 고지고대로 믿는다 보다도 더 알맞은 해석이 있다면 뭔가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은 본인 스스로 상대방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을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이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상대방이 보여주는 모습, 상대방이 행동하는 것, 상대방이 말하는 것들, 뭔가 표정, 눈짓, 말투, 태도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꾸며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거에 간단하게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대로 믿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봤다거나 아니면 그래 내가 만날 애는 저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이게 막 첫눈에 반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굳이 따지자면 자기 필요성에 의한 자기 필요에 의한 상대로서 여러분들을 콩 점 찍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에 들게끔 행동할 거예요. 모든 걸 다 계산해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진지한, 그러니까 미래를 약속할 만한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럼 상대방은 그거에 맞춰서 행동할 거예요. 뭐 상대방이 여자분이시라면 되게 나 살림도 되게 잘하고 애기 낳을 생각 있고 너만 괜찮다면은 나 허리오면 할 수 있어. 맞벌이 해도 돼. 아니면 너가 바라는 대로 전업주부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다가온다든지 아니면 남자분이시라면 나는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남자한테 당연히 있다 생각해. 결혼? 당연히 하면 좋지. 그럼 내가 집을 해올게, 차를 해올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뉘앙스인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상대방이 본인의 어떤 이상형에 가까울 가능성은 굉장히 커요. 외모야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계산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파고드는 타입은 본인의 외모 관리 아주 출중합니다. 몸매 관리 아주 출중해요. 자기 관리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상대방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물론 이 외모 관리만 하고 머리가 텅텅 비어 있으면은 꼬실 수 없겠지만 이 사람들은 무무 다 겸비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비상하고 어느 정도 육체파에 어느 정도 지능파, 두뇌파 이런 사람들의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들 왜 골랐냐? 필요에 의해서요. 여러분들이 뭔가 본인의 동반자로서 알맞다든지 혹은 얘 정도면 애기 나올 만한데? 뭐 이런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얘 정도면은 같이 데리고 살아도 나쁘지 않겠네. 내 뒤통수 칠 일도 없고 뭐 이런 거죠. 약간 후계자 정하듯이 뭔가 선생님이 모범생인 아이를 고르듯이 뭔가 회사 면접 보듯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안 그래도 인재가 쏟아져 나오고 점점 더 사람들이 영악해져요. 근데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서 요즘 사람들한테 없는 것들을 바라본대요. 그러니까 뭔가 순수하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순진하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에 반해서 혹은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낚아채려고 그렇게 다가올 거고요. 굉장히 빨리 다가올 거예요. 현재 다가와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저한테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의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은 본인의 필요가 충족이 되면 미련 없이 떠나요.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요구를 다 충족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상대방은 그래 뭐 이만하면 됐다 빠이 우리 이제 각자 찢어지자 하고 떠나면은 여러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이미 마음 다 줬는데, 이미 함께할 미래 계획까지 다 세워놨는데, 혹은 이제 결혼 지장만 찍으면 되는데 이게 뭐지? 뭐야? 나를 갖고 논 거야?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 사람이 뭐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나한테 다가왔는지 하나하나 다 분석해보고 하나하나 다 재보고 따져가보고 그러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단 하나라도 있다면 만나는 걸 보류하세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하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어떤 것은 굉장히 다를 가능성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만약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후계자만 있으면 돼 하면은 아기를 낳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끌 가능성 굉장히 커요. 남자든 여자든. 반대로 여러분들은 가정이 꾸리고 싶어. 그러면은 아기를 낳아도 너와 나의 관계는 그대로야만 돼가 맞잖아요. 가정을 바라신다면. 그러니까 그거에서부터 충돌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쎄하다. 뭐지? 나를 그냥 이세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하면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만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 사람도 가정을 꾸리긴 해, 가정을 원하기는 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따스한 그런 가정이 아니고 정말 차갑고 냉담한 가정인 것 같아 하면은 어느 정도 타협을 보일 여지가 있죠. 그런 것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솔직히 순진하게 생각할 나이는 다들 지났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카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왜냐하면 결혼을 위한 그런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요즘은 결혼 연령기가 다들 30대로 다 넘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사실 알만한 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순진하고 순수하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고 상대방도 더 잘 알겠죠. 이렇게 다가오는 분들은. 그러니까 뭔가 너무 순진하고 순수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뭔가 그래 얘가 이렇게 다가왔다는 거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 나를 정말 첫눈에 반했나봐 가 아니고 이렇게 멋진 사람이 나를 왜? 하는 접근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분석해보고 얘가 다가왔다는 거는 이러이러한 점이 나에게 있어서구나, 이러이러한 점이 얘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후회도 덜하고 허튼 선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저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 죽서본 경험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가시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상대방이 너무 잘 숨겨서 그래요. 그건 본인 탓을 하지 마시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다 훑어보고 분석해보고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런 의구심 정도는 머릿속에 두고 계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애를 위해 노력해야 할 어떤 것 세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을 듣다가 본인 상황이 아닌 것 같다 하시면은 빨리 다른 번호를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연애를 위해 노력할 어떤 것 세 번째 카드 고르신 분들 혹시 자기 확신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상대에게 좀 자주 속았다 고 느끼시거나 아니면은 뭐 알아서 되겠지 같은 그런 무계획자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혼자인 거 되게 좋아하는데 또 외로움은 못 견디시고 자유롭고 구속하는 거 싫어하는데 또 너무 자유분방한 건 또 너무 싫고 이런 타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고양이 ISTP
INTP, 뭐 ISFP 뭐 이런 타입일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 MBTI만 국한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계시겠지만 뭐 대표 MBTI를 꼽자면 이렇고요. 제가 봤을 때 세 번째 분들은 뭔가 다음 연애를 위해 노력해야 할 무엇이 있다 라기보다는 다음 연애를 위해 본인을 좀 추스리는 게 좋다. 다음 연애를 위해 본인이 뭔가 다시 리프레시를 할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나 충분히 연애할 수 있고 나 충분히 사람 만날 수 있어. 근데 다 귀찮아. 근데 그냥 만나기 싫어요. 근데 그냥 연애 뭐하러 해요? 나 혼자도 충분히 좋은데 라고 생각할 가능성 굉장히 크고 그 생각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연애 실패 혹은 내가 또 만나고 또 썸을 타고 또 연애를 했다가 또 권태기가 오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또 썸을 타고 그걸 또 해야 돼? 라는 생각이 굉장히 팽배하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연애 상대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노이로제, 스트레스일 가능성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리프레시를 할 상황을 다 만드는 게 더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관해서는 이제 뭐 다 조금 이따가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주제 자체가 연애이기 때문에 연애에 다시 중점을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노력할 거는 사실 그렇게 딱히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너무 부정적이게 생각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맞아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고 정말 최악과 최상 빼고는 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해요. 집신도 제 짝이 있다 하잖아요. 하지만 제 짝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집신들을 만나겠죠. 여러분들도 그 중간의 과정 중에 지쳐서 떨어져 나간 거고요. 충분히 이해해요. 특히 요즘 시대에는 진득하게 만나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우리 헤어지자. 생각해봤는데 미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거에 지쳤을 가능성 굉장히 크고 아니면은 본인들이 그렇게 헤어지고 다시 만났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순환 구조이긴 해요. 요즘 시대가. 특히 제가 주변인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상담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해봤다 보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굴레를 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부터 리프레시 될 필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리프레시라는 거는 뭐 사람을 새롭게 만나보고 이런 걸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좀 더 고차원적이에요. 연애를 극단적으로 한 1년, 2년 쉬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연애를 쉬기에는 내가 너무 외롭다 하면은 연애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지만 예전처럼 인스턴트식으로 짧게 뭐 100일 이내로 80일, 50일 만나던 것을 200일, 300일로 늘려본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뭔가 불타오르고 심장이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럽고 설레고 이런 것들만 연애가 아니잖아요. 친구 같은 연애도 연애고 담백한 연애도 연애고 뭔가 그래요. 설레임이 없는 것도 연애의 한 축에 속해요. 동성 친구들, 그러니까 여자애들끼리 뭔가 같이 팔짱을 끼고 카페를 가고 밥집을 가고 영화를 보고 화장실도 같이 가는 그런 것들도 어쨌든 크게 보면 데이트예요. 같이 쇼핑을 하고 그런 것도 어쨌든 교류를 하고 굉장히 밀접한 감정 교류를 하는 거니까 그것도 데이트에 포함하긴 해요. 이것도 넓게 보면 데이트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다 사귄다에 포함이 되는 거죠. 남자애들끼리도 그렇게 노는 애들도 많고요. 그래서 뭐 요즘은 엄청 널널해졌잖아요. 연애 상대로의 그런 바운더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연애는 이렇게 해야만 해, 연애는 이런 거야, 그래서 나는 이 과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방식의 연애가 마음에 안 들면 저런 방식도 있고 그런 방식도 있고 또 색다른 방식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리프레시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3번 고르신 분들은 상대가 문제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가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언제나 본인을 속여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상황이 도래했을 때, 뭐 선택의 상황이란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얘 괜찮은데 만나볼까? 근데 또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선택의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얘랑은 이제 할 만한 건 다 했는데 헤어질까? 아닌가? 그래도 좀만 더 만나보는 게 맞나? 편하긴 했는데 같은 선택의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다 모든 것들이 다 연애면에서 이런 선택의 상황 속에서 본인들은 항상 본인이 제일 회피하기 좋은 것만 선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만약에 전자의 고민, 그러니까 연애를 한번 해볼까? 여기에서는 상대가 본인이 다루기 쉬워 보이면은 연애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시예요. 근데 연애를 정작 해보니까 썩 다루기 쉬운 게 아니야. 얘 생각보다 고집 있고 내 말대로 하지 않아. 그럼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온 연애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후자의 선택을 기도했었다. 그러니까 다 괜찮은데 설레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헤어짐을 고민한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만나보면서 막 마음을 저울질 하세요. 상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레지 않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다른 이성 혹은 뭐 동성일 수도 있고요. 눈에 들어오면 가차없이 버려요. 어차피 내가 만날 애들이 주변에 널렸는데 굳이 얘만 잡고 있을 필요가 있어? 난 어린데, 난 젊은데, 나 결혼 안 할 건데, 나 결혼하기에는 집도 없고 그냥 연애만 할 건데, 가벼운 연애만 할 건데 라는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선택을 번복해왔어요. 가능성 굉장히 커요. 전자든 후자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태감을 느끼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진득하게 아무도 만나보지 않아서 진득하게 만나봤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뭐 1년, 3년, 2년, 5년. 제가 딱 단정 지을 수 있어요. 5년을 만나든 100일을 만나든 진득하게 만나면 100일을 만나도 느낌이 다르고요. 가볍게 만나면은 5년을 만나도 그 자리에서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진득한 연애, 진득한 만남, 뭔가 누구를 깊게 알고 싶다는 그 마음부터 아시고 스스로를 먼저 리프레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고 늦지 않았으니 꼭 리프레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애를 위해 노력할 어떤 것, 네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을 듣다가 본인의 상황이 아닌 것 같다 하시면 빨리 다른 번호를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카드는 예뻐요. 카드는 예쁜데 역시나 좀 복합적인데 노력을 굳이 노력이라고 따지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고백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야. 아무도 상대도 나도 먼저 고백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 뭐 본인이 먼저 나서서 고백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만나기 위해 막 멋진 곳을 막 찾아다녀.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딱히 크게 도움은 되지 않고요. 아마 현재 주변에 있는 이성 중에 하나, 혹은 뭐 좀 안면은 있는 사람 중에 하나, 뭐 인사하고 지내는 사람 중에 하나, 이런 사람일 가능성 굉장히 크고요. 근데 뭔가 서로가 서로를 이미 인지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하는 상대의 가능성 굉장히 커요.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둘 다 상관없이. 근데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더 커요.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성으로도 보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심장이 두근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클리셰적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얘랑 되게 오래 봤는데 얘가? 내가? 얘를? 야 진짜 어이가 없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을 가지지 마시고 차라리 좀 편견을 내려놓고 아 그래 얘한테도 뭔가 멋진 부분이 있으니까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설렜겠지,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들었겠지, 시선이 갔겠지, 얘가 이성으로 느껴졌겠지 같은 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혹은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 상황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차라리 눈 딱 감고 질러버려. 이게 조언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선택을 회피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걸 알아요. 하지만 회피할 수 있을 때는 무조건 회피하는 성향. 여러분들이 회피형일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요. 저 회피형 아닌데요? 라고 하셔도 특정한 상황 속에서 약간 트롤리 법칙 물어보는 거랑 비슷해요. 열차가 달려오고 있고 한 선로에는 아이 하나가 다른 선로에는 어른 5명이 묶여 있어요. 선로를 틀면은 아이가 죽고 어른 5은 살지만 선로를 틀지 않으면 아이가 살고 어른 5이 죽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했을 때 선택하지 못하고 이거 안 할래요 이러면서 문제 지워버리는 타입일 거예요. 그래 보여요. 저는 선택한 타입이거든요. 저는 어른 5을 죽이지 않은 타입이에요. 저 같은 선택을 하는 분들은 많이 없지만 굳이 따지면 그렇고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러니까 엄청 양극단이잖아요. 그렇게 섰을 때 나 선택 안 할래, 나한테 말 걸지 마 이러고 눈 맞고 귀 맞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아무것도 그냥 그 누구도 건들게 하지 않게 하는 그런 회피 성향, 그런 공포 회피 성향을 가지신 분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좀 구렁텅이로 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그런 선택이 오히려 그것도 어쨌든 선택이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가 선택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행동을 선택했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런 선택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뭔가 그래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해, 그래 내가 선택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잘못돼도 너 탓이야 같은 이런 옹졸한 마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더라도 뭔가 너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어, 얘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 나 아무것도 선택 안 했잖아 같은 이런 여러가지 핑계거리 상황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융합돼가지고 스스로를 좀먹어가고 계세요. 스스로가 상처 입는다고요. 그러니까 연애도 계속 이렇게 해왔을 거예요.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고백을 받아줘서 거절하지 못하니까 거절도 선택이잖아요. 하지만 선택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뭐다? 결국엔 받아준다. 너랑 사귀고 싶어, 좋아해 라고 상대가 얘기했을 때 그래 라고 하는 것도 선택이죠. 거절도 긍정도 하지 않은 그런 애매한 대답조차 상대는 멋대로 단정 짓고 재단하고 선택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연애는 결국엔 파국이고 여러분들한테 상처고 마음도 없고 그냥 얼떨결에 수락했는데 그게 연애가 되겠어요? 지금껏 해온 연애가 다 그 꼬라지인 거예요. 물론 다 그 꼬라지인 건 아닐 것 같지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연애 본인이 만족하게끔 하고 싶다면 본인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셔야만 해요. 더 피할 곳은 없고요. 피한다 해도 궁지에 몰린 생쥐, 사방팔방에 다 고양이야. 이제 도망칠 곳도 없어. 눈앞에 고양이의 코를 할퀴어 버리고 도망을 치던지 아니면 용감하게 그 고양이 사이를 피해서 달려나갈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더 이상 구멍에 숨거나 뒤를 돌아 도망친다는 선택지는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가서 1번을 보시면 됩니다. 1번이 좀 굉장히 두려워요. 리딩이 참 제가 리딩을 하는데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시간가 엄청 났어요. 아무튼 더 이상 회피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연애, 여러분들이 바라는 뭔가 온전한 사랑, 온전한 마음,
예쁜 연애, 그래. 뭐 풋풋한 연애, 사랑하는 연애를 위해서는 여러분들부터 바뀌어야 할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연애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는 좋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좋아하게 될 거고요. 아니면 예전부터 쭉 계속 좋아하고 있을 가능성 굉장히 커요. 제가 봤을 땐 후자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좀 한 몇 년간 짝사랑했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극단적으로. 아니면 눈길에 계속 들어오는데 그럼 주변만 서성거려 볼까 하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뭔가 행동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주변을 맴돌고 어떻게든 말을 붙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도 어쨌든 선택을 위한 여정이니까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용기를 내셔야 할 때예요. 지금 아니면 사실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늦으면은 상대는 여러분들을 기어해서 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주변에서 좋아하는 티 난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야 텄어. 좋아하면 먼저 고백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부류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반대되는 타입을 좋아하시겠죠. 그럼 당연히 저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좋아하면 말하겠지.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사랑은 암살이 아니잖아요. 특급 암살자 아닌 이상이야. 암기술 연습하시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건 농담이고, 아무튼 뭔가 바라시는 연애, 뭔가 예쁜 연애, 깨끗한, 가슴이 두근거리는 설레는 그런 연애를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한 발짝 내딛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리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